안녕하세요. 홍미영입니다. 그동안 저는 인천에서 36년 살면서 일했으니까 인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인천에서도 부평 달동네에서 공방 선생하고 또 지방위원 하면서 또 비례국회의원도 했죠. 최근 활동이 이제 구청장 2번 했던 걸로 보면 제가 인천에서 활동가이자 정치행정인 이렇게 스스로 또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활동하면서 2010년도부터는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화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범람하는 이 시기에서는 많은 일상이 바뀌고 또 그 일상을 이제는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 시점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데 저도 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자리에 설렘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존경하는 그 김종철 선생님이 참 안타깝게도 작고를 하셨는데 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계를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기탄 없이 그리고 스스럼 없이 이 세상의 얘기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 유튜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을 하면서 평소에도 이런 활동을 실천하시고 또 많이 강조하셨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어떤 철학을 담으면서 전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이렇게 여는 자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도종환 시인님의 담장이라는 시의 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시작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을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장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장잎 하나는 담장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자, 오늘 저처럼 정말 귀한 시간 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제 옆에 박병상 박사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내신 중에 제가 요즘에 코로나 문제는 바로 이걸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다시 그 책을 봤는데 동물인문학을 쓰셨죠. 동물인문학의 그 책의 작은 멘트는 인간과 더불어 사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 바로 동물인문학이 우리 사회에 없다 하는 걸 지적하면서 참여의 가치 주장하시고 또 우리 후손의 미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자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실천에 게으르시지 않는 박병상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맞아, 우리 황 소장님 소개하고 두 분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죠. 황 소장님은 제가 한 20년 인천에서 활동할 때 보면 행동하는 건축가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건축학의 책자에 보면은 아주 이제는 중요 사례 그리고 전형으로 얘기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아주 한국에서 전형이 되고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을
이미 20년 전에 20년은 안 되고 10년 조금 넘었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이후 10년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사업들에 참여하시고 또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시는 중에 전주 팔복 예술공장, 거기에 이제 총괄 디렉터로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 팔복 공장이라는 게 그야말로 공장에 아주 오래된 공장의 그 폐허로 남은 부분을 지금 도시재생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국에 다 펼쳐지고 우리가 이것이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바인건축 소장님 황순우 소장님이십니다. 예. 자,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저보다도 이 분야에서는 아주 그 활동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제 얘기보다는 우리 박 박사님부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코로나19서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예전 독특하게 1930년대에 발견됐지만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거든요. 동물에만 잠깐 나타나고, 그리고 뭐 큰 해를 주지 않으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되니까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증상이 없이 감염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모인 데마다 모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뒤의 일상은 전두환 달아야 된다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언택트, 부딪히지 말자, 세 가지 밀집된 현상을 좀 해결해 보자 해서 뭐 대학에서도 뭐 이제 비대면 강의 같은 거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대안일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하고 저 생각합니다. 인간, 한자로 생각하는 인간은 서로 만나거든요. 부딪히고 끌어안고 비비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정말 그랬을 때는 이런 거 안 생겼어요. 지금은 내가 집을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기업이 집을 만들어 놓고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가 이 터에서 소외되는 거야. 멋진 신세계에서 너는 빠지는 거야 하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음식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의복도, 학교도 너는 그냥 우리가 만든 시스템 속에 살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넌 낙오야 라는 식의 시스템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나 어떤 권력이 하려는 대로 해야 돼요.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헐레벌떡하고, 거기에 코로나19가 파고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뉴노멀이라는 말로 뭐 지식인들은 얘기하는데, 그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식이라는 걸로다가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로다가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행동, 문화, 언어, 음식, 종교, 모든 걸 다 그들이 이해하고 다독거려준 그의 다양성의 사회,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모임에서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있을 텐데요. 그 정말 다양하게, 종교는 어떤가? 지금식의 종교, 거대한 종교들, 뭐 그냥 그 아들한테 목회자를 불러도 되는 그런 종교도, 무조건 우리 오케이 박수 치는 종교가 잘하는 시장, 무조건 S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냐, S대학 근처에 있는 대학 수도권만 있어도 가야 되는 것이냐, 대학을 아예 없애면 안 될까? 대학을 안 간 사람도 행복한 사회로 가면 안 될까? 고속도로 있어야 되냐? 제2공항은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가? 없애버리고 공항을 축소하고 필요한 사람은 미리 예약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가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이 불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식의, 그러니 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가 발붙이지 못했던 그런 사회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한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들, 그때 교육은 어땠을까? 종교는 어땠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웃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지금의 우리가 가는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대한 자본주의나 권력이 추동합니다. 근데 거기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석유라는 거대한 에너지. 근데 석유는 고갈되고 있거든요. 석유 고갈된 뒤에는 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가 과연 행복할 자신이 있는가? 이런 사회로. 그럼 지금부터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작은 데서부터 큰 거를 봐야 되는 것까지 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그렇게 여는 우리 방향을 잡아가고요. 이제 황순호 소장님, 제가 혹시 부족한 소개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 주셔도 좋고요. 이 도시건축, 이 도시 특히나 지금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참여하면서 또 보시는 점을 여기 우리 주제에 맞춰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들이, 그러니까 도시를 재생한다고 요즘은 말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왔고, 그러니까 잊혀진 건물, 잊혀진 장소, 또 잊혀진 도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들 삶에 다시 오게끔 할까라는 고민을 쭉 해오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은 그 고민들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쭉 해보면,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그마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나 다른 공동체, 또 이 사회가 그러니까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굉장히 탐욕스럽게 일을 하거나 바쁜 그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았고, 그러니까 가치 중심의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량 위주의 삶을 살았고, 이 사회도 아마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노동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일례로 저는 이제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녁을 잃어버린 삶을 늘 살았어요. 그냥 각자 다 먹고 집에 다 알아서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자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방식의 다시 공동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새로운 일상은 이전에 살았던 일상으로 다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상이 그립고 또 회복되어져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일례로 그 팔복에 가면 레지던시 그 작가들이 지금 11명이 있는데, 전에 같았으면 너무 바빠서 작업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요새 코로나19 이후에는 너무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오히려 다른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가치에 대한 저는 변화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총장님께서도 과거에 보면 여러 사람들 행사를 할 때 얼마나 모였어. 그러니까 이런 양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을 했었던 때가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요즘은 많이 안 모여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가볍게 우리는 살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더 진정성 있게 긴 시간을 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규모의 경제, 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소소한 모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겨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새로운 일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도 저는 이 신자유주의의 붕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신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신화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갔던 이런 신화들이 붕괴되는
작은 바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부르짖고 60년대 이후의 도시발전의 기치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지금과 같은 방식이 유효할까라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살아보니까 생활권의 변화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놀고 하는 이런 형태가 과거에는 큰 대도시 중심으로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이동수단에 대한 한계가 생기고 전염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생활권이 소규모 단위로 일어나서 물건을 사는 것, 노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에 대한 삶의 상을 다시 그려가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깊은 성찰 속에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 사회가 또 국가가 이런 성찰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일상들이 회복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소개에서 이렇게 딱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도시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건축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일상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인간답고 그동안 잘못 추구했던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박병상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컬럼 쓰신 걸 보니까 플라스틱에 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그야말로 좀 바꾸는 작은 사례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한 사례를 들어서 한 말씀 주시면요. 차차 다양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우리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버리고 할 때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건 다 남들이 다 해주니까 이제 버리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뭐 그 플라스틱 아니라 뭐 그 우리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을 양변기라고 사용해서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전에는 뭐 의자 밑에다 다 받아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높은 구두도 신어야 되고 바바리 코트로 뒤집어 써야 되고 뭐 그랬던 시절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전염병도 사라지고 하지만 그것이 딴 데로 다 가버렸거든요. 전혀 도시랑 관계없는 농촌이나 근데 그전에는 그럼 어땠을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모아가지고 재활용하고 뭐 그러느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남이 다 해결해주면 속편해지는 거야. 그 플라스틱도 그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금 당장 치러낼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뭐 두부 한번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문 보는 사람이 없으니 두부를 팔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은 뭐 그런 면에서 있는 플라스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 비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새로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석유는 점점 떨어진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살 것이 또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걸 플라스틱은 누군가가 다 해줄 거야가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이 할 일도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얘기하지만 어떤 권력기관이나 어떤 탐욕에 의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과학 기준을 만드는데 과학이 앞장선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뭐 구제역 이런 거 한층 더 심화될 것이고. 그래서 뭐 플라스틱을 화두를 던져주셨지만 저는 뭐 코로나19로 본다면 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더 큰 코로나가 올 것이다. 그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미 벌써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예. 뭐 8배니 더 강화졌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뭐 지금 같은 온난화가 계속되면 대기하고 있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이거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다각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요. 아주 그 끝에 말씀에서 코로나의 걱정이 아니라 그 이에 또 기습적으로 공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인간들이 만들어냈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좀 풀어나갈 그 얘기들 중에 하나고, 우리 황 소장님, 아까 뭐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를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고 또 그래서 좋은 사례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부정할 건 또 우리가 부정해보고 문제점을 또 짚어본다면, 그리고 또 긍정할 거를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그동안 산업 구조 속에서 달려갔던 것처럼 도시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시에서 살다가 그것이 불편하고 또 고쳐야 되고 이 수고를 더 해야 될 때가 되면 그걸 안 하고 아주 손쉽게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매립을 하거나 선을 깎거나 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고 불편한 것들을 마구 이 세상에다가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서식하는 그런 그 환상적인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전환해야 되는 것들이 삶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좀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그거를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디지털적인 거로만 해결한다거나 통제적 수단으로서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삶의 가치와 사회 경제 속에서의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은 그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수로 분산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원도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뿌리였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생활권을 재편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새로운 그 정책의 변화들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몇 년 전에 덴마크의 보놀룸이라는 섬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섬이라고 해서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뭐라도 하나라도 그 아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걸 경험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혼란이 생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의 모든 삶이 정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생활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다가보면 고민해 본다면 아마 오히려 더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좋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분 말씀에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일맥이 상통한다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까 똥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 우리가 귀찮고 뭐 불편한 건 쓰고 남한테 그걸 치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하는 얘기와,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시는 쓰고 버리는 삶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삶으로의 변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런 말씀들을 사례를 들어서 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본 고지마 섬의 원숭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 고지마 섬의 원숭이들이 그 고구마를 씻어 먹으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어린 원숭이라고 하고, 그 뒤에 그 변화를 빨리 익숙하게 그 받아들인 게 어린 원숭이들하고 여자 원숭이를 암컷 원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거나
좀 이렇게 계속 그 생각을 고착화 많이 가졌던 수컷 원숭이들은 변화가 더뎌졌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변화가 온 원숭이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변화를 우선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린이, 그리고 젊은 사람, 뭐 또 생각이 유연한, 뭐 또 생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주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뭐 시간이 많으면 좋지만 오늘은 요 정도로 오프닝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저는 안다 생각이 들었는데도 두 분의 실천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 오신 두 분 전문가랑 얘기 나누면서는 저도 배웠다. 또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7월 중순입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졌고 또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런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을 가는데 단련하고, 그리고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보치원이라고 하는 노노의 그 사자성어를 이 마무리 멘트에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천리마를 타고 갈 때 빨리만 갈 것이 아니라 그 등에 탄 사람을 목적지까지 정성을 다해서 섬세하게 모시는 그 뜻이 기보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일상을 여는 그 사람들의 이 동영상 유튜브 바로 기보치원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섬세하고 정성을 다해서 안내하는 그런 말에 천리마의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부족한 거 많지요, 여러분 보실 때.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반박하실 또 아마 내용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상 전달할 때 정말 그 우리 김종철 선생님 말씀대로 기탄 없이, 스스럼 없이 의견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우리가 다음번 영상 할 때는 그에 대한 대답도 해드리면서 서로 정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동영상의 역할을 할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박사님,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잘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